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동 권진사 아무개는 집안이 부유하고 성품 또한 엄숙하고 굳세며 바르고 점잖아 집안 다스기를 법도가 있었다. 일찍이 한 자식을 두어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그 성질이 극히 사납고 질투심이 강하여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그 아들 곤생의 처가가 이윽 고을에 있었다. 하루는 아들이 장인을 뵙기 위하여 처가에 갔다가 다음날 집으로 돌아올 때였다. 길에서 큰 비를 만나 진막집으로 피하여 들어갔다. 한 소년 과객이 있었는데 대청에 앉았고 마구간에는 5-6마리 준마가 있었으며 남녀족 또한 많았다. 한 번의 봄에 부인을 거느리고 가는 자임이 알만했다. 그 소년이 곤생을 보고 환혼을 마친 뒤 술과 안주로서 권하여 은근하니 공공의 정이 난색이 넘쳤다. 곤생이 속으로 혼잣말하기를 나와 같이 초면인 자에게 이와 같이 친절하게 하는 것은 실로 일종의 기이한 느낌이 없지 않다 하고 인하여 서로 간에 그 성씨와 주소를 물었다. 곤생은 사실대로 말하고 그 먼저 온 소녀는 다만 성씨만 말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며 말했다. 나는 보평초처럼 떠도는 자취 없는 사람으로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비를 피하여 이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때에 우연히 영용과 같은 준수한 선비를 만났으니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얻기 어려우니 밤새도록 기쁘게 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술을 내와 은근히 고남해 곤생이 술잔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취하여 쓰러져 깊이 잠이 들었다가 밤이 깊은 후에 비로소 술이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소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안방에 누웠는데 그 옆에는 한 소복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꽃다운 나이는 18, 19가량이 되었는데 몸가짐이 극히 단정하고 아름다워 한 번 봄에도 애사로운 총각의 상처가 부녀자가 아니었다. 반드시 한양 대성가의 여자임이 분명했다. 곤생이 크게 놀라 그 여자에게 물었다. 이곳에 왜 누워있으며 또 그대는 네 집의 부전자인데 이곳에 있는 게요. 그러니 그 여자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않고 2-3번 물어도 마침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꽤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음성을 낮춰 말하였다. 첩은 본래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의 여자로 14세 시집을 갔다가 15살에 지아비를 잃었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오라버니가 집안의 주인이 되셨지요. 첩이 집에 돌아가 절개를 지키려 하였으나 오라버지의 성정이 청산갑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였지요. 그리고는 시속을 따라서 예법을 지키지 않고 장차 첩으로 상당한 가문에 다시 시집 보내려고 하니 종당의 비난이 크게 일었답니다. 이것은 가문의 영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험악한 말로 엄히 배척함으로 오라버니가 부득이 운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가마와 말을 갖추어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서서 정처 없이 작심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곳까지 온 것이에요. 그 취지는 만일 도중에 뜻이 맞는 사내가 있으면 처분을 맡기고 자기는 피하여 중종의 이목을 맡고자 함이옵니다. 어제 우연히 그대를 뜻밖에 만나 풍채와 태도가 비범한 것을 보고 그래 술을 권한 후에 그대가 취한 틈을 타 사내종으로 하여금 어보다 이곳에 눕혀놓고는 첩에게 말하기를 평생을 이 사람에게 의탁하라 하고는 멀리 가버렸답니다. 첩 또한 그대의 몸가짐을 보건대 넉넉히 흠모하는 마음이 이기지 못하여 이에 이른 것이지요. 그리고는 곁에 있는 한 상자를 가리키며 이 속에 오르빼 근자가 있으니 이곳으로 그대의 의복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삼으세요 하였다. 곤생이 매우 놀랐고 기이하여 밖을 내다보니 그 소년과
여러 사람들과 말이 모두 사라져 쓸쓸하니 공허하였다.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어린 계집종 2사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고생이 이에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를 마주하니 또한 그 꽃같고 애틋한 정이 억제기 어려워 드디어 이끌려 남녀간의 정을 나누고 말았다. 고생이 한때 꽃다운 정의 마음에 동하여 중구의 일을 치른 뒤에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다. 엄한 아버지 시야에 사살회의 첩을 점찍은 것이 아르의 도리에 배반되고 어그러짐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그 아버지의 엄하심에 다른 사람과 비할 바가 아니니 반드시 큰 조치가 있을 것이었다. 아내의 질투도 끝내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 장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헤아려도 조금도 좋은 계책이 없었다. 도리어 기이한 인연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것이 한 커다란 두통이 만든 것이었다. 동이 트자 일어나 계집종들로 하여금 문을 삼가 정성껏 지키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젯밤 일은 실로 총고의 기이한 인연이었어. 그러나 집이 엄하신 부친이 계시고 내 자의에 행하여 어려우니 집에 돌아가 마땅히 여쭌 뒤에 인솔할 테이니 여러 날만 이곳에 머물러 하회를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주막집 주인에게도 틀림없이 단단히 이른 뒤에 문을 나서 곧장 그 가까운 벗 가운데 지혜 많은 자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말하고 좋은 방도를 구하였다. 그 벗이 속으로 한참 깊이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100번을 생각하여도 일처리가 심히 어려워 따로 좋은 계책이 없으니 시험적으로 한 계책을 실현해. 집에 돌아간 지 여러 날이 지나면 내가 술자리를 베풀고 그대를 초대하겠네. 그대는 다음날 술자리를 배설하여 나를 청하면 내가 술자리를 가 참석했을 때 무슨 방편을 마련하도록 할 테이니 이에 틀리거나 잘못됨이 없도록 하게나. 고생이 크게 기뻐하며 곧장 집에 돌아간 지 여러 날 뒤에 과연 그 친구가 연애에 오라는 초대장을 보내왔다. 고생이 그 뜻을 아버지에게 아뢰니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였다. 그 다음 날에는 고생이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그 벗이 어제 풍성한 잔치를 베푸고 이 아들을 맞았으니 술자리로 탐내하는 예를 갖춰야겠습니다. 오늘 마땅히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마을에 여러 벗들을 청해 만든 것을 좋을 듯합니다. 이러하니 아버지가 또 이를 허락하였다. 고생이 이에 풍성하게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그 벗을 맞이한 후에 마을의 소년들도 여러 초대하였다. 여러 사람이 시간을 맞춰 와서 먼저 고생의 아버지에게 일일이 절하여 배웠다. 늙은 권지사가 말하였다. 그대들 여러 소년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즐거워하되 한 번도 나와 같은 늙은이를 청하지 않으니 심히 애석하구나. 그러자 여러 소년들이 대답하였다. 여러 소년들이 일시에 대답하고 받들어 늙은 권지사를 자리에 모시고 술동이를 기울여 막힘없이 마셨다. 늙은 권지사도 흥미진진하고 치흥에 도도한 가운데 옥산퇴하고 홍저창하기를 약속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자 곤생과 약속하였던 지혜 많은 소년이 늙은 권지사 앞에 나아가 말했다. 수생이 기이한 한 고담이 있으니 온컨대 존장을 위하여 우스갯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늙은 권지사가 말하였다. 고담 아주 좋으니 그대가 나를 위하여 말해보아라. 그 소년이 이에 곤생이 주막집에서 겪은 기이한 일을 고담으로 만들어 한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니 늙은 권지사가 절절히 기이함에 칭찬하였다. 물로 기이한 일이로다. 옛날에는 혹 이런 기이한 인연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일이 있음이 듣지 못하였다. 그 소년이 말하였다. 만일 존장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셨겠는지요. 적적한 상경, 사람도 없는데 절세가인이 그 옆에 있으면 이를 가까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까? 또한 만일 그 여인이 가까이 한 이상 첩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겠습니까? 늙은 권지사가 말하였다. 진실로 공형을 당한 이가 아닌 이상 아름다운 여인을 한밤중에 은밀한 방에서 만나 어찌 그저 보낼 이치가 있으며 이미 여인을 가까이하여 베개와 자리를 함께한 이상에는 끝까지 인연을 맺지 않을 수 없으리라. 어찌 이를 버리고 저 여인으로 하여금 오난을 품게 하겠는가. 그 소년이 말하였다. 촌장께서는 원래 성품이 엄하고 준열하셔서 비록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셨을지라도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셔서 절개를 훼손치 않으실 듯 합니다. 늙은 권지사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이네. 혈기 방정한 소년이 왕왕 미인을 보면 온갖 대책으로 유인하는 일도 있거늘 하물며 이것은 그 여자 가슴에 가득 차 우러나온 정이로서 나를 흠모한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 나에게 온 이상 소년의 품치와 정애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을 통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라. 여자가 이미 사족의 신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실로 그 정경이 슬픈 것이요 그 근거로 삼는 처지가 궁한 것이라. 만일 원하는 바가 구하는 것이 거절하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머금고 오난을 쌓아 불행히 그 몸을 덮쳐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할 터이니 이 어찌 사람의 악을 쌓는 것이 아니리요. 군자의 처사는 한 곳에 치우쳐 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소년이 늙은 권지사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물었다. 인정과 사리의 촌장의 가르침과 같이 진정 이와 같고 다른 변통은 없었겠는지요. 늙은 권지사가 말하였다. 어찌 다른 도리가 있으리요. 탄연코 박정한 사람을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 소년이 이에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은 꼬담이 아니라 즉 영훈의 일입니다. 곧 영윤이 일전에 아무 주막집에 여차여차하여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촌장께서 이미 사리에 당연한 것으로 두세 차례 틀림없이 이를 단연하셨으니 연윤이 이제는 다행히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습니다. 늙은 권지사가 듣기를 마치고는 한나절 동안 말이 없다가 후련히 노기를 띠고 인하여 얼굴빛을 바로 하고 음성을 엎치게 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자리를 파하고 가거라. 내가 마땅히 처치할 일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겁을 내어 일시에 흩어졌다. 배륜한 자식의 입에서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는 아이놈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첩을 사사로이 둔단 말이냐. 이는 집안이 망하는 행동이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오히려 이렇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떠하겠느냐. 이러한 패류한 자식을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할 뿐이니 내가 생전에 머리를 잘라 뒷날에 배단을 맞는 것만 못하다. 이때 늙은 권지사의 아내와 며느리가 대청 아래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초아에 제가 설령 죽어 아깝지 않다 할지라도 어찌 눈앞에서 외아들의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그리고는 울며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늙은 권지사가 더욱 노하여 고성으로 꾸짖어 물리쳤다. 그 아내가 놀라 물러나니 며느리가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유열이 얼굴에 덮으며 아뢰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설령 방자하게 멋대로 한 죄가 있을지라도 종구의 혈속이 오직 이뿐입니다. 종구께서 어찌 차마 이와 같은 장혹한 일을 행하여 누대봉사의 집안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대를 끊게 하겠는지요. 청건대 며느리의 몸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죽겠나이다. 늙은 권지사가 말하였다. 집안에 페루나가 있으면 그 집안의 망함은 물론이요. 여기 손전에 미칠지니 내가 차라리 눈앞에서 죽여 다시 명령으로 대를 구한만이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하거니와 저렇게 하거니와 어쨌든 집안이 망하긴 일반이라 차라리 깨끗하게 망함이 못하다.
인하여 사내 종을 호령하여 급히 머리를 자리라 하니 종이 입으로는 바로 네 대답하나 차마 다리를 들지 못하였다. 이때 며느리가 다시 울며 간하기를 더 괴롭게 하니 늙은 곤지사가 말하였다. 자식이 집안을 망하게 한 일은 한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 사사의 초입을 주니 그 망조가 하나요. 너의 사사로운 강sem으로 반드시 서로 용납을 못하여 가정이 날로 어려우니 그 망조가 두리라. 이와 같이 망조가 있는즉 내 눈앞에서 제거함만이 갖지 못하리라.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였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찌 질투한 자를 생각에 미칠 까닭이 있겠습니까? 만일 종국께서 한번 용서하신다면 제가 마땅히 그 여자와 함께 살아가며 터럭만큼도 하락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늙은 곤지사가 말하였다. 내가 비록 오늘 일이 급박하여 이러한 말을 하겠지만 어글로만 그러하며 속으로는 그러하지 않으리라. 며느리가 말하였다. 그러할 까닭이 있겠는지요.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죽이고 귀신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늙은 곤지사가 말하였다. 내가 내 성전에 혹 그리할지 모르나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반드시 다시 그 질투의 악을 늘어놓을까 걱정되니 그때는 내가 없어 페르난 아는 놈이 능히 집안을 종론하지 못할 게다. 내 생전에 머리를 잘라 화근을 영원히 없앤 것만 갖지 못하리라. 며느리가 말하였다. 어찌 감히 이와 같이 까닭이 있겠습니까? 종국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만일 조금이라도 이같이 좋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개되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늙은 곤지사가 말하였다. 내가 정녕 이와 같다면 한 번은 용서하리라. 그리고는 아들을 풀어주고 또한 종의 우두머리를 불러 분부하였다. 너는 급히 가마와 말을 가지고 인부를 인수로 하여 아무 주막에 가서 서방님의 소시를 맞아 오너라. 종이 명을 받들고 한낮에는 못되어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에 즉시 정시 곤례를 행하고 정배하여 절을 한 뒤 한 집에 살았다. 며느리는 감히 투기를 부리지 못하고 극히 온화한 마음으로 그 소시를 대하여 늙도록 화락자답하여 집안의 두 사람 사이에 이간할 말이 없다 하였다.